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어느덧 2021년이 다 갔고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투자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1년간 자산 배분과 퀀트 투자를 한 제 전략의 실제 투자 수익률을 나쁜 예인 제 계좌와 좋은 예인 저희 아이 계좌를 함께 보여드리고 마법 공식에 따른 종목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퀀트 종목 산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요? 우리가 추후에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연금 고갈이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럼 이 국민연금은 도대체 우리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수익은 내고 있나?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수익률 등등 흥미로운 자료가 많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있죠. 국민연금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보고 특히 은퇴자금으로 목돈을 운영하실 분들은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셔서 좌측 상단에 기금운용본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페이지가 나오는데 먼저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운용 현황을 클릭하고 좌측에 운용 성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동안 얼마의 수익률을 냈는지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7.76%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이건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잘한 성과입니다. 2020년에는 9.7%, 과거에도 6%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잡하게 퀀트 투자하는 목적이 이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죠. 더 높은 성과를 바라는 건 당연합니다만 거액의 투자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참조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자산 종류나 어느 종목을 샀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투자 현황 부분을 들어가시면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종목은 전년도 말까지만 공개를 하지만 충분히 참조는 되시리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전체 비중 중에 45.3%가 주식, 그리고 43.5%가 채권입니다. 국내 주식은 17.9%, 해외 주식이 27.4%네요. 이런 비율도 좋은 참조가 됩니다. 어느 산업군에 주로 투자가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어느 종목에 몇 %씩 투자가 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투자 종목 상세 보기를 눌러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자산군을 배분하고 주식도 몰빵이 아니라 분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이고 수익률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한두 종목이 아닌 여러분 금융자산의 전체 수익률을 보실 때 퀀트 투자를 전부터 해오시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자산 배분 그리고 퀀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보고 느끼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연금저축은 변함없이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적립식이기 때문에 당분간 포트폴리오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IRP에 강제로 안전자산 비중 들고 가야 하는 것에는 코스피 지수와 채권 혼합 상품을 넣고 나머지 주식형은 나스닥 ETF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도 매달 적립식으로 얼마씩 쌓아가고 있는데 저는 ISA 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주식 상품이나 배당형 상품들을 이 계좌에서 운용해야지만 100% 활용하는 건데 저는 보시다시피 미국 달러 선물만 사고 있습니다.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장 사용할 것은 아니지만 1년에 2천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내가 만약에 못 채웠다면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그 효과 때문에 개설해 놓고 달러만 사고 있는 겁니다. 달러의 필요성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2월 달 제 연금 계좌는 1.32% 수익이네요. 12월 초 빠졌지만 산타랠리로 다시 반등했죠. 올해 누적 수익률은 25.69%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 중에
월로 따졌을 때 한 달만 빼고 다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국내 주식이 좀 많네요. 국내 주식이 30%, 해외 주식은 25%, 이렇게 전체 자산 중에 55%가 주식입니다. 역시 현금 비중도 달러로 20%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들에도 역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NFT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이나 메타버스 등이 가면 NFT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NFT는 현재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더리움을 대체하려는 플랫폼들이 여럿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나온 것들도 많고요. 최근 구글 개발자 출신 대표님이 있으신 기업을 알게 됐는데,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상용화된 메인넷, 이 장점이 많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정보들도 같이 공유를 해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분석해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 금융투자 수익률은 20.49%입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3.63%, 코스닥은 6.77% 올랐습니다. 아까 국민연금 수익률 생각해보시면 이러한 코스피 수익률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익을 거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자산 배분과 퀀트 투자의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제 계좌가 바로 나쁜 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게 저의 원칙이었던 거죠. 중간 하락장에서 정해놓은 원칙을 깨고 손을 댔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제가 안 했다면 손대지 않았을 건데, 이게 뭐라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다가 손을 몇 번 댔어요. 그래서 안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 목표 수익률이 15%, 올해는 장이 괜찮았어서 20%를 잡았었는데 간신히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자산 배분과 퀀트 투자를 하는 좋은 예는 저희 아이 계좌입니다. 저희 아이 계좌는 당연히 저랑 포트폴리오도 거의 유사했고, 차이는 중간에 제가 원칙을 깼지만 아이 것은 그러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 라는 그 차이입니다. 올해 딱 3번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저보다 10%도 더 높은 30.87% 수익률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더 이상은 제 계좌를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더 높여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와 연구 그리고 백테스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올해 목표 수익률을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저보다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인 쪽은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넘사벽인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반면 제가 코인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그거 하나에 6천만 원 넘는다는데 비싸서 어떻게 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40대 분들도 많습니다. 분명한 건 새로운 지식들 속에 늘 기회와 위험은 공존하고,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기회를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면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이 될 수도 있고 망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영원히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윳돈으로 없는 셈 치고 투자해 놓으면 망해봐야 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서 여윳돈을 NFT가 되었든 코인이 되었든 제대로 된 것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개인에게 마법 공식보다 더 편하고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원칙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백테스팅 해봐도 이렇게 간단하면서 수익률 높은 투자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마법 공식은 논리적인 간단한 투자 원칙입니다. 돈 잘 벌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죠. 우리는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다만 추측하는 거죠. 돈 잘 버는데 저평가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리스트화합니다. 저는 이 중 돈 잘 버는 것의 지표로 ROA를 적용하고 저평가된 기업의 지표는 PER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쉬운 지표들이죠. 이 그래프는 제 자료를 이용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시점 바로 전인 2007년 중반부터 최근 코로나 뻥튀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코로나 충격 이후 코스피가 원상 회복을 한 시점인 2020년 8월까지 시가총액 하위 20% 종목들을 대상으로 마법 공식을 적용한 겁니다. 40종목 투자 시 연간 복리 수익률 20.03% 나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좋은 것 같죠? 참고로 워렌 버핏이 50년간 연평균 복리 수익률 21%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래 MDD,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률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마법 공식으로 10종목만 투자를 할 경우 무려 72.62%까지 깨집니다. 몇 년에 걸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섞어서 투자를 하면 이런 처참한 하락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퀀트 투자를 사용한다. 이게 제 투자 원칙이고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는 방법인 겁니다. 이번 12월까지 40종목을 마법 공식으로 매월 리밸런싱 했다면 누적 수익률은 44.84%였습니다. 훌륭하네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하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아직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겠죠. 장기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퀀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백테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 백테스팅을 수천 번 돌려봤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실 테니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젠포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 백테스팅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나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퀀트 투자를 하실 때 사실 핵심은 뭐냐면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제 퀀트 컨텐츠를 웹 서비스 형태로 제작 중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엑셀보다 훨씬 쉽게 리밸런싱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달 제 자료는 영상 하단에 블로그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자료를 이용해서 마법 공식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제 엑셀 자료를 가지고 퍼가 1보다 크고 PBR이 0.2보다 크고 영업이익이 0보다 큰 기업들을 1차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하위 20% 종목들로 다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ROA와 펄을 각각 순위를 매겨서 리스트, 등수를 매기고 그 등수를 합쳐서 전체 등수를 매긴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바로 제 투자 방식인 겁니다. 같이 엑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시가총액이 낮은 것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삼성전자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먼저 골라낸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쭉 밀어보시면 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퍼 부분에 가셔서 여기 숫자 필터를 걸어줍니다. 자, 우리가 1보다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거나 같음 선택해 주시고 1이라고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퍼가 1보다 작거나 손실난 기업들이 이렇게 뜰 겁니다. 전체 다 선택을 하셔서 우클릭하고 행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마이너스 난 기업들 그리고 퍼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기업들은 다 삭제가 되고 다시 퍼에서 필터 해제를 누릅니다. 다음에 PBR 역시 가셔서 숫자 필터로 가셔서 작거나 같음을 선택하시고 0.2보다 이제 작거나 같음을 선택하시면 한 기업이 나오네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삭제로 삭제를 해줍니다. 자, PBR로 가셔서 다시 클릭한 다음에 필터 해제를 눌러주시고 이번엔 영업이익이 또 이제 없는 회사를 찾아볼 겁니다. 영업이익 여기 있죠? 영업이익 가셔서 숫자 필터 역시 작거나 같음 해서 0을 선택을 해주시면 영업 손실이 난 기업들을 이제 골라내는 거죠. 우클릭, 행삭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차 필터링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전체 기업들이 몇 개가 남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열 1에 요 A열에 가서 1, 2 이렇게 눌러주시고 입력해 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요 점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쭈루룩 나열이 되는데 이것은 뭘 보기 위함이냐면 지금 전체 기업이 몇 개가 남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00개가 넘었던 기업에서 이제 1315개로 줄었습니다. 우리는 시가총액 하위 20% 대상을 상대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315 곱하기 0.2 263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263등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쭉 올려서
4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 삭제. 그러면 이제 1차 필터링을 거치고 시가총액 하위 20%만 남은 겁니다. 역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per 앞에 열을 3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per 순위라고 입력하고 하나는 ROA 순위라고 입력하고 얘는 총 순위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 순위는 per가 이제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낮은 기업서부터 위에 순서가 매겨지는 거죠. 1, 2,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역시 마우스 드래그 더블 클릭 해주면 등수가 쭈루룩 매겨집니다. 자, 이번에는 ROA 순위를 한번 볼게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순위입니다. ROA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을 해줍니다. 역시 1, 2, 3 순서로 입력을 해주고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per 순위와 ROA 순위가 다 매겨진 거예요. 총 순위에서는 는이라고 입력하시고 요거 클릭,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전체 총 순위가 나열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주시면 이제 합계 순위가 좋은 애들부터 이렇게 쭈루룩 뜨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1, 2, 3 이렇게 다시 입력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데 딱 봐도 지금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굉장히 조금 몰려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까 분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한 산업군에 15% 이상 몰리지 않도록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종목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많이 겹친다 하더라도 3종목 정도까지만 투자를 하고 그 이상은 뭐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HTS가 되었던 네이버 금융이 되었던 이런 데 들어가셔서 기업들을 보면서 내가 실제로 투자할 종목들을 정하고 투자를 하시고 리밸런싱을 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